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317페이지 오장환님의 여수라는 작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오장환님은 1918년생이신데요. 우리나라 모더니즘 작가로서 천재라고 불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월북을 하셨어요. 1948년에 월북을 하셨는데 이분이 1948년에 이제 숙청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도문헌에 따라서는 51년대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망 연도가 좀 불확실합니다. 제목인 여수는 그 전라도 여수 밤바다 그 여수는 아니고요. 나그네려입니다. 나그네려. 여행, 여관 할 때 수는 근심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근심, 나그네의 시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심리를 뜻하죠. 내면 심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나그네라는 상황과 근심이라는 심리가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는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보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장환님은 평가원에서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향 앞에서가 2번 나왔었고요. 그 향수 얘기죠. 종가라고 하는 시가 또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모의평가가 21년이죠.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14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오장환님은 그래서 올해 수능 출제 가능성 9월 말고요. 수능 출제의 가능성은 선생님 별 3개로 보겠습니다. 한 60%. 이 정도 가중치를 두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수에 잠겼을 때 나는 나그네의 시름에 잠겼습니다. 쌤이 심리는 물결 밑줄을 치겠습니다. 나에게는 화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일말의 희망도 숨어버렸다. 자, 부정적으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화대상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자는 나는 겉으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대상도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에 대해서. 상황은 아까 나그네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유랑하고 있다. 또는 방랑하고 있다. 타향에서 떠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는 금방 여수, 이제 쌤이 근심 정도로 보겠습니다. 시름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요령처럼, 요령은 방울입니다. 방울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뇌소를 만든 방울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슬퍼요. 부정적입니다. 여수도 부정적이죠. 자, 슬픔도 심리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떠나서 타향에서 방랑하고 유랑하고 있으니 당연히 슬프겠죠.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그러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고요. 세월들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스러운 세월들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이 작품이 1946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시집 병든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혼란했던 남북이 분단되는 세월들이었죠. 그리고 요지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지경은 여러분 위에 있는 요렇게 세진 사진이 있습니다. 좀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이게 눈을 갖다 대고 보면요. 얘가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매지가이처럼. 그래서 어지럽죠. 그래서 일종의 장난감인데요. 요지경 같다는 거는 알 수 없다, 혼란스럽다. 이게 세상을 혼란스럽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있다. 지금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억도 심리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심리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나그네로서 떠돌고 있는 상황은 좀 뻔하니까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장돌뱅이는 시장을 또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장돌뱅이입니다. 장을 돈다고 장돌뱅이입니다. 고달픔이 나와 있네요. 고달픈 물결 밑줄 치겠습니다. 꿀꿀하네요. 그죠? 고달픈 주막 꿈처럼 누더기 기워진 묻은 추억, 또 추억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어요. 자, 부정적입니다. 현실은 부정적, 세상도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나는 시정배와 같이, 시정배라는 낱말 뜻은 시장 시자예요. 저자 시자인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입니다. 불량배할 때, 선배할 때 이 배자는 무리 배자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무리.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죠. 내면적인 얘기를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괴로운 마음 얘기했고요. 외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뒤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외로움, 외롭다 다 이해되죠. 혼자서 떠돌고 있으니까 타향에서. 행려라는 단어는 여행할 때 행입니다. 그다음에 려는 나그네려, 그러면 여행을 나그네처럼 다니는 길, 갈 행자도 되고요. 그러면 나그네가 되어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씩 쉬죠. 이렇게 쉴 때는 달팽이 껍질인 것 같습니다. 껍데기라고 할까요? 달팽이 껍데기에서 문 밖으로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는 향수라고 나와 있죠. 노스텔지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너무나 뼈 없는 마음으로 니는, 그러면 이 니라고 하는 이것은 달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향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무슨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뿔따구는 뿔따구 났다 그러면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여기 달팽이의 촉수라고 하죠. 우리 뿔 닮은 거 2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화대상심까지 다 됐고요. 뭐 유기적 해석 별로 할 거는 없습니다. 자,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직유법이 있고요. 방울소리 딸랑딸랑 흔들리니까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느껴집니다. 슬픈 마음이요. 느낌표 있으면 무조건 영탄법 보면 됩니다. 영탄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3번째 혹격조사 이어를 사용한 영탄법입니다.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있다. 여러분, 추억이 무성하다 했는데 우리 나뭇잎이 무성하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추억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털이 무성하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있고요. 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었다면 이것은 2번만 반복해도 종결, 어미, 반복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라임이라고 하죠. 우리 랩에서 노래에서 라임. 우리 라임을 시에서는 각운이라고 합니다. 각운. 다리에 오는 운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숨어버린다 할 때 요거는 현재법이 되겠습니다. 이연,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 시각적이고요. 고달픈 주막 꿈처럼 자기를 장돌뱅이로 비유했다 볼 수 있어요. 직유법이고요. 누더기 기워진 때 묻은 추억. 그러면 때 묻은 추억 할 때 추억도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추억을 때가 묻었다고 구체화했다.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느낌표 쳤으니까 영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야가 의문형 종결어미입니다. 자, 물음표로 한번 바꿔볼게요.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정배와 같이 지규법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역시 다가 사용되었고요. 괴로운 행여수 외로운 쉴 때면 달팽이 깍지를 틈으로 문 밖으로 내다보는 시각적이고 얄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반복법이고요. 뼈 없는 마음으로 중심 없는 마음을 뼈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하는 감탄사를 사용했는데 오 다음에도 줄표를 썼지만 사실은 느낌표를 칠 수 있죠. 그러면 영탄법입니다. 영탄법은 선생님 탄만 쓰겠습니다. 무슨 두 불따구를 휘저보는 것이야. 시각적이고요. 그 다음에 향수 보고 뿔을 젓는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향수는 추상적인 것인데 이거 뒤로 지울까요?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죠. 느낌표 있으니까 요거는 감탄의 의미를 내포한 의문형, 영탄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수는 여러분 전라도 여수가 아니라 여행길에서의 근심을 이렇게 말한 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누구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적 어조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고 괴롭게 자신의 얘기를 고백하고 있고 독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는 대화체, 즉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얘기한다. 니는 해서 자기 마음의 노스테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화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투는 아니다.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